여러분이 어제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리터당 1,72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3,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 바클레이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까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실행하시면 여러분은 이 위기에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가족과 함께 사망했고 지도부 48명이 제거됐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지배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동 9개국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고 그리고 최악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 에브라임 자바리가 국영 매체를 통해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불탔습니다.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민간 선박 4척이 피격되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국영 PB는 한 선박이 현재 침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깥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액화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에서 뽑아낸 기름이 전부 여기를 지나야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의 모든 고속도로가 하나의 톨게이트로 합쳐지는데 그 톨게이트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시아입니다.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은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를 거치는 원유 중 한국 수입분 비중은 12%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난방에 쓰이는 LNG의 30% 이상도 이 해협을 지나옵니다.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러시아산 원유라는 대안이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다. 유가 급등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 국가다. 우회 루트가 있긴 합니다. 사우디와 UAE가 깔아둔 송유관이 있지만 수송 능력이 하루 물동량 2천만 배럴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회해도 수송 비용은 80% 상승합니다. 오펙이 증산을 결정하긴 했지만 기름을 더 뽑아도 실어나를 길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이 25일간 이어질 경우 산유국 저장 시설이 가득 차서 강제 감산이 불가피해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람코는 라스타누라 정유 공장 인근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담보를 취소하기 시작했고 중동 원유 가격 산정기관은 일부 유종해호가 접수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겪었던 그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비 교환 속에서 한국행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속력으로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빌린 초대형 유조선이었는데 다른 쉘 소속 유조선 3척은 멈추고 대기했지만 한국행 유조선만은 최고 속도로 통과한 겁니다. 전쟁 전날 해협을 지난 유조선이 65척이었는데 다음날 오후까지 단 6척, 통행량이 90% 넘게 급감한 상황에서 한국행 배만 돌진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장면을 별도로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에너지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고 이 전쟁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끄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유가 폭등과 물가 충격입니다. 전쟁 전 브렌트유는 배럴당 $70 수준이었습니다. 공습 직후 12% 넘게 급등해 장중 $82까지 치솟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유조선 10척 이상이 미사일 공격으로 불탔고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담보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원유 가격 산정기관은 일부 유종의 호가 접수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JP모건은 호르무즈 전면 봉쇄 시 유가가 70%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배럴당 $100,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선박 통행 일주일 중단 시 $140, 크로프트는 $120~150를 경고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활에 무슨 의미냐?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45세 직장인 김민수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급 350만 원, 아내와 아이 둘, 매달 기름값 25만 원, 난방비 15만 원. 전쟁 전 휘발유 리터당 1,650원이 3월 3일 기준 이미 1,723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주유소에는 만땅이요를 외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가면 주유소 휘발유가 3,000원에 육박합니다. 김민수 씨, 기름값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뜁니다. 난방비, 전기료, 식품값까지 올라갑니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생산자 물가 0.7%, 제조업 원가 0.3%가 올라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면 해상 운임이 57~80% 상승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마트 영수증으로 돌아옵니다. 포장재, 물류비, 원재료, 전부 원유에서 시작됩니다. 라면 봉지 하나, 식용유 한 병, 과자 한 봉지.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 모든 것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재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의 비용 압박이 가장 먼저 커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수출은 0.39% 감소합니다.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김민수 씨 가정에서 매달 최소 2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연간 240만 원. 아이 학원비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0에 도달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0.9%포인트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란이 이미 휴전을 타진하고 있고 $150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 급등과 복합 위기입니다. 전쟁 직전 원달러 환율은 1,420, 1,430원대로 안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코스피도 6,000시대에 진입했었죠. 그런데 공습 이후 환율은 1,476원까지 치솟았고 1,500원 밑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은행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멀찬 540원까지 전망했습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해도 원화로 훨씬 비싸집니다. 2025년 6월 환율 1,360원대일 때와 지금 1,466원일 때 수입 단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유가의 고환율이 겹치는 복합 위기입니다. 시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원유 수입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주요국 중 가장 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티 추산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82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3.94%에서 4.05%로 올랐습니다. 시장의 전쟁보다 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압력이 생기고 대출이자가 올라갑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 충격입니다. 3일절 연휴 뒤 개장한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폭락했습니다. 첫날 7.24%, 둘째 날 12.06%, 698포인트가 빠지면서 5,09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시가총액 52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은 14% 급락, 서울신문은 9월 10일 테러 이후 최대 폭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쟁 전날 하루에만 7조 1,03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란의 CIA 비밀 접촉 소식이 나오자 코스피가 급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지는 것도 빠르지만 희망을 찾는 것도 빠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란 공습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신 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원유 가격이 4배 뛰었습니다. 화장지 사재기, 연탄 대란, 물가 폭등. 하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계기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오히려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한국 수출은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두 가지 길을 만듭니다. 무너지거나 준비하거나.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뉴스 헤드라인에 놀라 주식을 팔아버리는 사람과 상황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사람. 6개월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을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7일차. 겉으로는 확전 일색이지만 안으로는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황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단계 작전에 돌입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방공망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이란군 복합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로 폭탄 250여 발을 쏟아부었고 레바논에는 지상군까지 투입해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4일 사우디와 UAE가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여러 나라의 시가지와 정유시설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참다 터진 겁니다. 카타르에서는 혁명수비대 소속 공작원 1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쿠르드족 수천 명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란 내부에서 봉기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확대가 역설적으로 전쟁의 끝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 3월 5일 뉴욕타임즈 긴급 보도. 이란 정보요원들이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제3국을 통해 CIA에 접촉해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에 나스닥이 1% 넘게 반등하고 국제유가도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적 이유가 5가지 있습니다. 하나, 미국 내 전쟁 지지율이 27%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 안에서도 터커 칼슨이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르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치명적인 역풍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오래 끌 정치적 여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이 원래 올해 중반쯤으로 계획됐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를 설득해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자신은 처음에 4, 5주를 말했지만 국방장관은 최대 8주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은 장기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 이란의 군사력이 이미 괴멸 수준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트윗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이틀 전 5만 만에 이란 해군 11척이 있었다. 오늘은 제로다. 5일 만에 20척 이상이 격침되었고 지도부 48명이 제거되었습니다. 인도양에서는 미군 잠수함이 이란 호위함을 어뢰로 격침시켰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8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장기전을 수행할 해군력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셋,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 자신을 조이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봉쇄 이후 이란 내부에서 쌀과 감자 등 기본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전쟁 전에도 국민 57%가 영양 부족, 25후 40세 남성 50%가 실업 상태였습니다. 밀 생산량은 가뭄으로 1,300만 톤 수준에 불과하고 전략 비축밀은 수개월치에 그칩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이란 국민이 먼저 무너집니다. 해협을 막은 것이 오히려 자국의 자충수가 된 겁니다. 넷, 사우디와 UAE 참전으로 이란이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중동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호메이니 기념비가 시민들에 의해 전복되는 등 정권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이란인들은 사자와 태양 깃발을 흔들며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섯, 트럼프가 유조선 호송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송이 시작되면 실질적 봉쇄 효과는 크게 약화됩니다. 고려대 서상현 박사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미국도 이란도 이 전쟁을 이른 시기에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이란의 차기 권력으로는 미국 유학파 실용주의자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고 이란 내부에서도 정권교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의 보복이 남아있고 호르무즈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전쟁 직후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이내 이전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회복하는 패턴을 평균적으로 보여왔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우크라이나전. 전쟁 초기의 공포는 항상 과대평가되었고 회복은 항상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세 가지 대응법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이십시오. 정부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약 7개월분의 비축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재고도 비축 의무량을 웃돕니다. 당장 기름이 끊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차량 운행 패턴을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전환이 가능하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주행거리 연동형으로 바꾸면 절약 가능합니다. 카풀, 재택근무 활용도 적극 검토하십시오. 난방비는 보일러 청소와 온도 1치 2도 낮추기만으로도 월 2, 3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창문 단열 필름, 커튼 활용도 효과적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서민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니 관련 지원 정책도 주시하십시오. 유가 상승이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2, 3개월 시차가 있으니 지금 미리 대비하시면 그 충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환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달러 자산이 있다면 지금은 환차익을 실현할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필요한 유학 송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는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송금 지원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체류 직장인 서모 29씨의 증언입니다. 웨스트 유니온으로 보내면 보통 바로 가는데 이번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뉴스보다 송금 화면이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공습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미리 보냈는데 평소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던 돈이 하루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망 스위프트를 통한 송금에 분쟁 지역 관련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개인 송금 규모는 연간 102억 달러, 원화로 약 15조 원입니다. 이 돈이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누군가에게는 월세와 학비 문제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물 1,500원 이상 오르면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니 지금 필요한 해외 직구 물품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십시오.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폭락한 뒤 이란 협상 접촉 소식에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공습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공포에 팔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 전략을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와 방산주는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이번 중동 사태로 글로벌 무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항공, 해운, 여행 관련주는 당분간 리스크가 큽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폐쇄된 상황에서 항공산업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전자산도 점검하십시오. 다만 금값은 이번에 의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초반 급등 후 되려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금상승 공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금을 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금융당국이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취약기업에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발표한 만큼 시장의 바닥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1991년 걸프전 때 코스피는 개전 후 2주 만에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은 1개월, 2022년 우크라이나전은 3주. 공포의 순간에 팔면 가장 나쁜 가격에 파는 겁니다. 반대로 공포의 순간에 분할 매수한 사람이 가장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보 리스크에도 눈을 돌리십시오. 전쟁이 길어지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 같은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중동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MQ-9 위퍼, 무인기 같은 감시정찰 자산도 이동 대상입니다. 북한 동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고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을 맺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김정은이 북중러 반서방 연대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발표 13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주도 면밀한 대응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는 중동 정세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대비 역량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뉴스 속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유소 가격표에, 월말 관리비 고지서에, 증권 앱의 숫자에, 마트 식용유 가격에 이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는 이미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공습 하루 만에 CIA에 비밀 접촉을 했습니다. 미국 내 전쟁 지지율은 27%에 불과합니다. 이란 해군은 사실상 전멸했고 내부 식량 위기로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사우디와 UAE 참전으로 사면 초과, 트럼프도 유조선 호송을 약속하며 유가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협상 접촉 소식에 뉴욕 증시가 즉각 반등했고 유가도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비축유 7개월분, 금융안정 프로그램 100조 원, 취약기업 지원 20조 원, 한국은행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교민 17,000여 명의 안전 확보에도 나섰고 두바이 공항 폐쇄로 발이 묶인 한국인 2,000여 명의 대피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위기는 분명 실제합니다. 하지만 끝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한국은 중화학공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2001년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수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매번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했고 매번 한국은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항상 정보를 가지고 미리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를 재정비하는 것. 이것만 하셔도 이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뒤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의 말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전쟁 직후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이내 이전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1991년 걸프전은 개전 후 2주 만에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은 1개월, 2022년 우크라이나전은 3주. 공포의 순간에 팔면 가장 나쁜 가격에 파는 겁니다. 반대로 공포의 순간에 냉정하게 준비한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6개월 뒤에 이 영상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패닉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금리는, 전세는, 매매가는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데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